참진 국어 독해 논술 초급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6강은 15번부터 시작되겠네요. 15번부터 되겠는데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이거는 두 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번 문제는.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단 문장이 몇 개인지 세볼까요? 빠르게 세세요. 이거는 간단하니까. 자, 다 셌죠? 총 4개로 되어 있니? 4개로 되어 있는데, 자, 문단은, 주지 문장이 좀 찾기 헷갈리죠? 그렇지 않으면 2개 다 하는 것이 보였으면 참 좋겠고, 안 보여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주지 문단을 찾아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읽어보면 내용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보충 설명했어요. 이거는. 그런데, 세 번째 문장에 가니까 또 따로 떨어져 버렸어요. 하나는 완성했던 사실을 이야기했고, 요거는 종이에 그렸다. 붓으로 뱉게 했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는 크게 하면은 여기에서 문단이 구별이 돼 버려요. 요게 내가 아까는 이야기했듯이 요게 이제 요걸 보충 설명했다 그랬죠. 근데 요 녀석도 먼저 해봅시다. 요거는 두 개는 어떤 냐면은 요것도 여기 역시 요걸 보충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생각 덩어리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2개의 생각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나라고 연결됐어요. 그러나로 연결되어 버렸거든. 자, 그러니 여기 선생님, 요거는 하나의 문단 속에는 하나의 생각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몰라요. 쓰는 사람이 그래 썼으니까. 그렇게밖에 대답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는 해야 되죠. 분석을 할 때는, 자, 요거 이제, 이걸 평면으로 그려졌으니까, 입체화 시키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리 되어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요리 되어 가야 돼. 네 번째, 이리 되어야 돼. 왜? 여기 그러나로 여기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대등한 관계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시차적으로 서사적인 요소가 있죠. 서사적인 요소. 그러나 서사적이라는 소리를 말하기는 좀 어색하고 일단은 진술 방식은 설명은 맞습니다. 맞으나 이 2개의 내용만 가지고 볼 때는 사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이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이 주지 문장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요지를 만들어내야 돼. 요지와 주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에서는 크게 막 고치고 빼고 할 그런 문장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김정호는 오랜 노래 끝에 이거 빼버려요. 그러면 김정호는 동료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되면 되지. 그럼 세 번째 문장 가가지고 이 지도는 종이에 그린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용하려면 일일이 붓으로 뱉겨야만 하였다. 요거는 그대로 다 사용해줘야 되겠네. 그러니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요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적절하게 배합시키면은 요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 주제 만드는 요령은 뭐 하느냐? 요거 분명히 첫 번째 문장 다시 씁시다. 김정호는 동료도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주제를 만들어야 돼. 김정호 완성. 이렇게 요거는 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완성이라기보다는 동료도.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는 와를 넣어도 되겠니? 그러면 김정호와 동료도 이렇게 주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가지고 문장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은, 이러한 작업은, 이 지도는, 불편했다. 사용하기가 불편했다. 동료도는
사용하기에 불편했다. 이렇게 막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동료도의 불편함, 그죠?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주제는 요 1과 2 모두가 들어가야 돼요. 이 동료도와 와를 넣으면 되겠네. 사용의 불편함. 요는 그 사용의 이렇게 말로 바꾸도 괜찮겠네. 그래서 주제를 만드는데 항상 반드시 이런 것이다 하는 법칙이 없어요. 수학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시켜버리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그러면은 첫 번째 문단에 여기 이제 진술 방식은 뭐 설명이다. 그 다음에 설명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실명제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단의 문장 몇 개냐? 그거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은 문장이 몇 개입니까? 3개죠. 그죠? 3개로 보이지? 그러면은, 자, 요 관계는 보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첫 번째 문장의 내용, 백성이 다 같이 보는 것이라고, 그 문 부분을 좀 더 상세화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자, 정말은 2, 3이 상세화라고 보면은 이게 도의, 전개, 주지관계로 봐도 무난하고, 그 다음에, 또는, 요거를 보충으로 보면은 좀 어색할 것 같기도 하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만.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미괄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가지고 요지 주제를 만들어 봅시다. 주제를 만들어 보면은, 자, 요지와 주제를 만들어 보면은, 요지는, 그래서라는 말만 빼버리면은, 요거는 주제가 그대로 요지가 되겠네. 세 번째 문장을 그대로 쓰세요. 이거는 세 번째 문장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럼 주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요거는 자, 왜 이 사람이 목판에 지도를 새겼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런데 요걸 고쳐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러면 정확한 지도를 대량으로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서술을 만들면은, 주어를 만들면은, 목판에 지도를 새겼다 하는 요게 되겠네. 목판에 지도를 새기게 된 동기는, 이렇게 이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네. 동기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 요렇게, 자, 그래 되면 이제 주제가 바로 보이잖아요. 요게. 주제는 바로 요거. 그러니, 자, 우리가 요지를, 여기서도 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이 요지를 만드는 방법이, 요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서도 새삼 느끼신다. 그죠? 여기 선생님도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찾아낸 형식이 불과하니까 내가 강의하면서 이제 막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자꾸, 머리를 쓰다 보면은 자꾸 독해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많이 하느냐 작게 하느냐 이게 문제일 뿐이지 그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찾아졌고, 이제 역시 설명 방식은 설명이고, 그죠? 진술 방식은 그 다음에 그러니 이거는 설명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설명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게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게 백성이 다 같이 보는 것이라고 했는 걸 봤나 안 봤나 말이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였다라고 단정을 해버렸다. 이거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 주관적인 요소도 약간 가미되었지만은 이거는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목판의 지도를 새기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글 쓰는 사람이 약간 자기 주관적 요소를 넣어도 크게 지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가 이제 분석이 됐죠. 그러면 문단과, 요 문단과 요 문단의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그죠?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누구나 봐도 요 녀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고? 요거는 어떤 거냐? 이러했기 때문에 원인결과 관계죠. 그게 원인결과 관계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봐버릴 수 있느냐면은 이건 상수를 해서 마지막 주지를 뽑아냈다. 주지를 뽑아냈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거라. 이렇게. 그러니 요거는 전체 글의 구성 관계는 첫 번째 문단. 이는 문단이에요. 문장이 아니고 문단 플러스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돼야 돼. 상술 문단이고 요거는 주지 문단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 요거는 미괄식이다. 그럼 이제 좋은 글의 요건을 갖다 붙여봐요. 통일성, 일관성, 완결성. 지금 완결성은 아직 없죠. 그죠? 그러나 통일성과 일관성은 있어. 그렇게 분석을 해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6번에 들어가면은 요거 문단이 몇 개입니까? 문장이 요거는 한 개 문단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장을 한번 세 보세요. 문장이 세 개네. 이거는 간단하다 그죠? 그러니 자, 세 개 중에서 주지 문장이 뭐로 보인다? 요것도 저 앞에 무슨 글을 쓰는 그런가 비슷하네. 그러니까는 요거는 마지막 문장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 왜냐? 여러분들이 글 쓰는 사람 입장이 돼가지고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을 이야기할 거냐, 마지막 문장을 이야기할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문장이라는 거는 뭐 나오니까 마지막 문장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바로 이런 걸 우리는 전형적으로 도의 전개 주지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것과 이것의 관계는 이거는 상세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미괄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미괄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요지를 만들어 보면은 요지 주제 만드는 요령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죠. 그러니 요지를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은 마지막 세 번째 문장 봅시다. 인물들의 삶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읽으면 하고 이야기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1, 2를 해가지고 1과 2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무엇을 포함하느냐 1이 포함하느냐 1과 2가 1을 포함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2가 1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 녀석을 가지고 주어로 가야 되고 요거는 서술어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자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지는 이야기는 이제 소설이니까 소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방법은 자 소설을 잘 이해하는 방법은 앞에 인물들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다. 인물들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러니 요거는 뭐고? 주제는 소설을 잘 이해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주어만 가지고 이제 만들 수 있죠, 그죠?
방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되겠는데 왜 이 소리를 제가 문단을 뽑아내느냐 하면은 그 17번 문제가 소설이에요. 18번도 문제 소설이고. 그래서 17번과 18번에서 소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라는 뜻에서 지금 내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인물들의 삶을 뭐 한다. 분석하는 것이다. 이런 소리. 요거가 핵심인 것이다 하는 뜻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술 방식은 설명이고, 막 간단하죠. 설명이고, 성격은 설명적이다, 객관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 있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 이런 거는 문제 삼을 거 없고, 바로 정책 이거는 읽어야 한다 했으니까 정책명리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나 내용은 설명문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17번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7번에 보면은 요거는 지금 현재 소설인데 우리가 소설을 공부하는 방법, 자 요령을 내가 여기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어요. 이 소설, 자 그 전에 우리 국어의 범주를 먼저 생각할까 잠깐 봅시다. 비문학 제재와 문학 제재가 있는데 요거는 설명문과 논설문이 대표적이죠. 시, 소설, 수필, 희고, 평론 이런 것이 있는데 봅시다. 국어 공부 간단해요. 자, 설명문, 논설문, 그 다음에 평론, 그 다음에 수필, 이거 다 3단 구성 내지 4단 구성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 산문이고, 그죠? 운문이 아니고 산문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 녀석들은 요거는 여기에 되는 거예요. 요 녀석은 요 소설하고 연결된 소설. 자, 그러니까 다 대비님 공부 뭐 하면 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는 5단 구성을 주로 하잖아요. 구성 원리가 같잖아요. 물론 이거는 설명의 방식으로, 그지? 설명의 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요거는 이제 대화와 행동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은 그 구성 원리는 같으니까 그 세 가지만 공부하면 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비문학 제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지금 소설 공부하는 요령을 내가 여기서 잠깐 이야기해 줄게.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고 요거 하고 이것도 비슷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6등급이던 것이 9등급 중에서 6등급이던 것이 2등급 3등급까지 올라왔어요. 3등급 1점 모자라는 2등급 2등급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런 거는 2등급까지 올라오단 말이에요. 몇 달 만에 8, 9개월 만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현재 내가 강의하는 이 원리대로 공부를 하면, 아니 따로 공부 안 해도 돼요. 내 거를 한 초급, 중급, 고급까지만 보면은 적어도 한 작으면은 3등급 올라갑니다. 3등급 이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설 공부하는 방법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첫 번째가 시점을 찾아야 돼. 시점 4가지가 나오죠. 요걸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고 하면은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험에 나온 건 아니니까 그 나온 부분의 줄거리 만들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단 나누기. 이 문단 나누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요. 자, 소설을 가지고 영화 촬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돼. 영화 촬영할 때 카메라를 이동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순간, 그 순간을 끊으면 돼. 거기 지금 18번 문제에 그런 게 있어요. 18번 문제에서 그런 게 여기서 이런 데서 끊는 기구나 하는 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성격 파악.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성 단계. 그 다음에, 문단별 요지 주제차 만들기. 이러면 끝이에요. 요거만 하면 되지. 괜히 구절풀이 또는 단어 뜻풀이 하는 것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특히 문단 나누기는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저 원리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 원리대로 시점을 한번 찾아볼까? 자, 시점이 뭐예요? 이게 지금 3인칭이죠? 소녀는 이래가지고 3인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요걸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 봅니다. 소년의 마음은 차차 뛰놀기 시작하였다. 이런 부분은 소년의 마음이 뛰노는 부분은 볼 수가 없죠. 그런데도 작가는 소년, 즉 제3자, 3자의 마음속을 훤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대부분이 3인칭 관찰자 시점적인 요소가 강한데 일단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줄거리를 보면은 줄거리는 간단하잖아. 소년이 지금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그 환상에 젖어서 그 무지개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중이잖아.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나누기. 문단 나누기는 현재 지금 여기 나눠져 있으니까 특별히 나눌 것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단계는 나중에 이 소년이 말이지 추측을 할 수 있어. 소년이 정신 획도로 갈 수도 있고 환각 상태가 뭐 빠져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겠고 또는 현실을 직감해서 내가 환상의 세계에서 놀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할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러한 단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에 불과하니까 이거는 전개 부분 정도로 생각하면 돼. 도입 단계에서는 뭐냐? 등장인물을 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격을 주로 말하죠. 배경 설명을 주로 하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소년이 참 순수하잖아. 아름다운 무지개에 심취해서 빠져드는 그런 순수한 소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전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문단별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단 보면은 요거는 이제 비문학제 제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거는 주지 문장이 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약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요거는 비각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배경 묘사를 했죠. 그죠? 진술 방식은 묘사. 진술 방식 네 가지 중에서 묘사가 되겠죠. 그 중에서 묘사 중에서도 배경을 묘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배경 묘사가 인물과는 등장인물과는 어떤 관계에 될 것인가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굉장히 무지개,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물의 미래가 밝게 점쳐질 것이다. 소나기에서 보면은 어때요? 그 소년과 소녀가 놀러 갔다가 소나기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입술이 새파래졌죠. 그 새파래진 모습, 그게 미래를 어둡게 소녀의 죽음을 예감하는 그런 복선구실을 하듯이 요 지금 배경도 그런 소년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복선구실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요지는 굳이 만든다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무지개가 비가 겠고 무지개가 떴는데 아름답더라, 그제? 이런 의미니까 주제를 아름다운 무지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세 번째 문장에
그 무지개가 아름답다는 의미를 지금 잡아넣었으니까 영롱한 무지개 이런 말들을 해놨으니까 아름다운 무지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볼 수가 있죠. 근데 요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문단에서는 그 소설 구성의 3요소,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지만은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 인물 사건 배경 중에서 배경을 묘사했다, 주로 묘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글의 성격을 먼저 한번 해보고 가야 되겠네. 요거는, 글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글의 성격은, 요거는, 배경 묘사를 했죠. 그죠? 그러니 묘사적이다. 그 다음에, 감상적이다. 이런 소리를 쓸 수 있어요. 감상적이다는 소리를 왜 쓸 수 있느냐? 소년이 굉장히, 아름다움이 심취해 있죠. 그러니 감상적이다, 낭만적이다는 소리를 쓸 수도 있겠네, 여기서. 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두 번째 문단 들어가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소년의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관계를 보면은, 진술 방식이 서사에 해당하네. 그죠? 그걸 앉아서 보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뛰놀기 시작했으니까, 서사지, 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이유 제시네. 왜 뛰놀기 시작했느냐? 세 번째 문장 때문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물 사건 배경, 즉 구성의 3요소 중에서 첫 번째 문단은 배경 묘사를 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물 묘사를 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 소년은 무지개를 보고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이랬으니까 소년과 무지개. 주어 플러스 목적어 행식이죠. 요거 주제 잡는 요령이.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진술 방식은 묘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감상적이다. 그 다음에 낭만적이다. 그 다음에, 또, 작가가 직접 해설하는 형식이지.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러니 해설적이다 이런 소리도 여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한 들어가 보면은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문장이 5개나 되었네. 그리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서사적인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그러나 이상하였다.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적인 요소가 있죠. 그 외에는 관찰자 시점인데, 그죠? 그래서, 무지개는 그곳에는 있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기도 마지막 문장, 찬란히 빛나는 무지개는, 여기는 묘사가 주로 되어 있죠. 그러니, 요지가 뭐야? 소년은 무지개를 잡으려 했으나 잡지 못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요지가. 요걸 갖다가 이렇게 막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에 불과한 거라. 그래서 요것도 소년은 무지개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 못했다 했으니까 주어 플러스 목적어 형식으로 소년과 무지개라는 주제로 통일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서 진술 방식을 굳이 찾아라면은 서사도 있고 그 다음에 묘사도 있죠. 두 가지 다 찾아줘야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인물하고 배경이 동시에 묘사되고 있죠. 인물과 배경이 동시에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겠다. 자, 17번이 여기까지 끝나는데 중요한 거는 18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고 와야 되는데 아까 내가 여기서 왜 이 소설 두 개를 끄집어 드렸느냐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문단 나누기 할 때 하는 거. 그죠? 문단 나누기 하는 요거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넣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18번에서 그런 것이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